마블 보고 있나? 오늘은 좀 과학적인 헛소리를 하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이 발단은 제 친구가 예전에 제로소주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영상은 잘 봤는데 좀 재밌는 거 좀 해봐라 라면서 이 히어로 영화 데드풀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데드풀 영화를 정주행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화 데드풀 속 생명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콜라. 우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히어로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블사 영화를 대부분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마블 세계관과 좀 어긋나는 설명이 있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와 비슷하게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화 데드풀 1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해당 영화의 스포일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디즈니사에서 이제 데드풀을 시청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데드풀은 원래 특수부대 용병이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불명예 전역을 하고 청법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비슷한 일 하다 보면은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청법자 생활이 무료해질 쯤에 즐겨 찾는 술집에서 본인의 이상형을 찾게 되고 장기간의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중 그에게 불행이 하나가 닥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암 말기 판정이죠. 이미 암이 뇌, 간, 폐, 전립선 등 다양한 곳에서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물이 건너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중에 의문의 검은 정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슨 코난도 아니고 검은 양복 사내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암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제 말 믿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누가 들어도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윌슨씨 잘 가시고요 라는 이런 식으로 이 검은 양복을 보냅니다. 근데 막상 이러고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드풀은 이제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제 검은 양복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검은 양복이 쉽게 암을 치료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도 참 놀라웠습니다. 일단은 이 정맥에 미지의 혈청을 주사를 합니다. 그 후 그 칸에 고문을 하게 되면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아드레날린이 주사를 맞은 혈청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유전자를 바꾼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드풀은 물고문, 폭행 등 다양한 고문을 통해 이 아드레날린 활성을 시켜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하나의 방책을 떠올렸는데요. 수일간 살 수 있을 만큼만 산소를 주고 그 안에서 밀폐시켜 놓는 이런 고문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비로소 주인공 데드풀은 암을 이겨내고 이제 특수능력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 특수능력은 엄청난 회복 능력으로 관통상 또는 절단상이 입게 되어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능력을 얻은 대신에 이 데드풀의 외모는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렸고 그 흉측하게 만든 연구소 담당자를 찾아가서 복수와 동시에 제 얼굴을 되돌려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계획을 하는 게 데드풀의 1편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로 가서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중에 생물학적 설명을 위해서 그 이후 내용이 스포일러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데드풀이 가지는 능력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재생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 재생이란 이 특정 개체가 손상을 입었을 때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재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생 능력은 이 종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우는 이 일부 조직에서 재생 능력을 가지는데 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식 수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을 제공한 공여자에서는 이 잘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신호분자가 발현되면서 간이 원상태로 복구되려는 기작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나 외상으로 이렇게 절단상을 입게 되면 스스로 온전히 그대로 자라나는 일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상으로 절단상을 입었을 때 포유류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양서류나 극비동물, 플라나리아 같은 종들은 이런 재생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극피동물 같은 경우는요, 그 포유류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세포 분열할 조직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한 것이고요. 일부 양서류 같은 경우는 포유류와 달리 탈분화라는 기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 탈분화는 이 일반적인 세포가 신호물질에 의해서 미분화 세포, 즉 줄기세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벗어난 예시긴 하니까 그냥 넘기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EV를 진화시킨 주피선더와 샤미드, 그리고 부스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 주피선더랑 샤미드가 없어졌어요. 이때 여러분은 이 남아있는 부스터를 통해서 이 주피선더와 샤미드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아마도 포켓몬을 잘 안다 싶으면 방법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바로 메타몽 찬스죠. 결국은 이 메타몽과 부스터의 만남을 통해서 일단은 EV 2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천둥이들과 물의돌을 주면서 주피선더와 샤미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메타몽은 이 신호분자의 역할을 해서 이 부스터로 하여금 미분화 상태, 즉 줄기세포 상태인 EV로 돌아가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피선더와 샤미드를 만들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서 극피동물이나 양서류가 이 절단상을 입었을 때 이 복구는 앞선 이유들로 가능은 합니다만 그 원상태로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깁니다. 하지만 이 데드풀은 이 포유류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통상은 빠르게 아무는 것은 물론 절단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화 내용 못 보여드리겠지만 이 모종의 이유로 손목이 절단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도 표현상 며칠이 지나지 않아 팔이 애기팔처럼 자라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 정상적인 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편에서도 이 모종의 이유로 하반신이 날아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때도 데드풀 1편과 비슷한 시기쯤에 이 다리가 아기 다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디즈니 플러스로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데드풀은 회복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떠오를 텐데요. 이 데드풀은 어떤 기작으로 회복이 이루어질까입니다. 이 질문부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과학적인 상상을 펼쳐보자고요. 우선 인간의 경우 양서류처럼 스스로 일반적인 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는 탈분화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이 데드풀의 능력이 허구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2012년 노벨 생리학상으로 선정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술인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 피부세포와 같은 이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있는 이런 외부 물질을 주입시켜서 이 배아 줄기세포와 같은 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이 기술입니다. 이때 필요한 유전자는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데드풀이 맞은 미지의 혈청은 저 4가지 단백질이었을까요? 예상컨대 이 데드풀이 맞은 주사는 단순한 혈청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청이란 피를 원심 분리기를 막 돌리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 그리고 혈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혈장을 추출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응고가 되는 게 있고 위로 붕 뜨는 게 있어요. 이 밑에 가라앉는 것은 이 피브리노겐이라고 해가지고 혈액을 엉겨붙는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라서 얘를 빼고 난 이 맑은 액체를 우리는 혈청이라고 합니다. 이 혈청 속에는 물, 포도당, 미네랄, 그리고 여러 단백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혈청을 가지고 주사를 투여했을 때 나오는 효과는 주로 이 물질들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면역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은 아직 임상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혈청에 이런 성장 신호를 주는 이런 물질들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이런 재생 효과를 보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임상 실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면역 효과는 가능한데요. 이 재생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혈청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장인자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 혈장 주사의 단기성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성장인자는 이렇게 세포 소용체에 붙어서 특정 유전자의 활성 또는 불활성을 유도하거나 또는 이렇게 DNA에 달라붙어서 활성을 시키거나 억제를 시키는 전사인자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해를 안 가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떤 항구를 지키는 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의 그림처럼 이 적선이 해안가를 침략해서 지금 기지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요? 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이 능력이 되면 파발을 띄워서 도성까지 알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급하면은 지금 존재하는 봉화에 불을 지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이때 봉화를 올려서 도성까지 전달하는 것을 이 신호전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파발을 띄워서 직접 도성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을 전사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이 끝나면은 그 신호도 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인자들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혈청주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 있을 때만 주사를 받은 약물들이 성장인자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본 데드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이 원하는 상황에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 속 유전자를 목적대로 편집이 가능하고,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스푸세포의 DNA에 삽입할 수 있는 형질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형질 도입시키는 과정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신체에 도입되었을 때 이후에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활용하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활용하는 물질만을 선별을 해서 이 물질들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림은 저렇게 커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백신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 해당 물질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면서 바이러스마다 써야 할 백신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항바이러스를 연구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거의 10년 단위, 20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 일이 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양복이 연구했던 단체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이 생체 실험을 자행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사의 정체는 바이러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이때 숙주와 바이러스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이 데드풀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숙주의 몸이 면역이 강하다면 바이러스는 모두 사멸이 돼서 주사가 쓸모없게 될 것인데요. 반대로 이 바이러스의 증식이 계속된다면 숙주의 몸이 정상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취한 전략이 이 해당 바이러스를 잠복시켜뒀다가 특정 상황이 오면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서 이 데드풀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잠복을 푸는 트리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아마 영화 속에서 등장한 아드레날린과 상처를 인지하고 전달하는 신호물질들이 트리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 고문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 이유도 바이러스 투여 이후에 전신의 잠복 상태로 만들어놨다가 언제든지 이런 신호가 오게 되면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이 데드풀의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트리거가 상처 관련 신호 분자로서 이 신호 전달이 바이러스 유전자로 전달이 되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일반적인 체세포를 유도만능줄기 세포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싸움이 벌어질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바이러스를 일단 전파시키고 이 상처를 입었을 때 치유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들 텐데요. 근데 데드풀이 가지고 있는 암은 어떻게 치료가 되었냐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재생 능력과 암이 공존한다고 했지만 바이러스의 활성이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바이러스의 최초의 타겟은 암세포였고, 이 바이러스의 활성이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작을 통해서 이 암과 데드풀의 능력이 공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드풀이 맞은 혈청 주사는 사실 바이러스 주사였고, 이 암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데드풀이 죽지 않고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이 데드풀 2편에서는 히어로들의 능력을 억제시키는 목걸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논리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데드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목걸이는 결국은 항바이러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 감기가 안 걸려?
개쩌는데? 지금까지 데드풀이 어떻게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데드풀이 부상을 입으면 복구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어디서 오느냐입니다. 분명히 몸에 비축된 자원은 한정적인데 절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데드풀을 가방에 총을 담아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이 가방에 영양제와 수액 같은 신체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데드풀은 물약전사라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영화 속에서 이 절단상을 입게 되면 하나의 데드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신체 조각만 살아남고 나머지 신체 조각은 사멸하게 될까요? 이건 마블 세계관에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스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억의 중추인 뇌가 포함된 부위가 살아남아야지만 기존의 서사가 이어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디테일은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의 존재를 인식하고 세포가 사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소리죠. 물론 이 기작들은 상상입니다만 이 데드풀을 개연성 있게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데드풀의 기작을 공부합니다. 이때 데드풀의 세포를 어떻게든 얻어와서 시험관에서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물질과 영양분을 준다면 또 다른 데드풀이 될까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데드풀 영화 한 편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요? 이 미래의 데드풀 영화에서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내가 정의이기 때문에 데드풀을 배양시켜서 세상을 제패하겠다 라면서 이 데드풀의 세포들을 배양시켜서 데드풀을 군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데드풀 vs 데드풀의 클론들로 싸움을 죽기살기로 막 패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서 데드풀 클론들을 세포 단위까지 다 싸그리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엔딩이 나온다면 아마 2시간짜리 영화는 그냥 만들 수 있겠는데요? 마블 보고 있나? 그 다음 질문은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이 데드풀이 이렇게 절단상을 입게 되면 이 절단된 부위에 위치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림프절이 사라진다는 뜻은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 T세포가 사라져서 이전의 항원을 처음부터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데드풀의 면역은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은 데드풀은 감염에 취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심각한 상황은 이 성인이 되면 면역세포의 훈련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흉선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감염 시 적과 싸울 새로운 신병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사했던 바이러스가 흉선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 면역세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드풀은 기존에 겪었던 감염들에 취약해지긴 하지만 실험체 생활 중에 맞은 이 바이러스 주사가 취약해진 면역을 복구해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이 뇌 관통상을 입는 씬이 좀 많은데요. 아무리 구조적으로 뇌가 회복이 된다고 한들 기능적으로 부상 전의 상태랑 동일한 것인가입니다. 아마도 구조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경세포들의 배열 상태는 이전과는 동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신경세포와의 연결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연결을 위해서는 두뇌 재활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나리오 한 편 또 나오는데요. 자, 데드풀이 뇌의 대부분을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전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데드풀이 내가 뭔 생활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화를 2시간이면 그냥 찍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데드풀은 뇌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에 좀 일기도 좀 쓰고 공부도 좀 하고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데드풀 속 생명과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한 이 과학적 고증을 맞춰서 작품이 표현되고 설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 고증을 맞추게 되면 재미가 없어질 것은 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F나 판타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나저나 지금 데드풀 3를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히어로물은 좋아하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데드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드풀 3가 잘 뽑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